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깡통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나훈아씨가 앞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던 그 기대를 저버리고 끝내 정권의 죽으로 영합하는 길을 선택하며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던 KBS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게다가 KBS 측에서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수신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거대 야당이 힘을 실어줄 경우 KBS의 수건 사업인 수신료 인상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지라 KBS에서 필사적이라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하긴 지금 180석이나 갖고 있는 거대 야당이 맘만 먹으면 뭘 못하겠습니까만 이미 이 부분에서 칼을 쥐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부터가 적극적으로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땅바닥까지 떨어진 KBS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도를 보면 과연 수신료 인상이라는 사안을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명색이 공영방송이라는 KBS의 지금 보도 형태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며 오히려 정부 여당에 지나치게 편향적이란 불만을 사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이면 오히려 큰 반발만 살 것이라는 건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 사안 아닌가요? 당장 검언유착 오보 사태만 봐도 그렇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플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며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폄훼하고 모함하기 위한 완전 허구의 소설을 창작해냈지만 한 검사장 측에서 이것이 완벽하게 조작된 것임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보도 관계자와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하면서 보도 하루 만에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고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개망신만 당했지 않습니까?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어디서 수신료를 올려받으려 하는 겁니까? 물론 KBS의 적자가 심한 것은 사실이 맞습니다. 당장 지난해만 하더라도 759억 원의 영업적자를 낸 데다가 올해는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인해 1000억 원 가까운 적자가 날 전망이라 당장 무언가 타겟책이 필요한 것은 맞긴 합니다. 그리고 수신료 인상이란 방안은 이미 이전에도 지난 2007년과 2010년, 2013년까지 무려 3차례나 추진되었던 사안이기도 해서 이번에 또 올라오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선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건만 보더라도 지금 KBS에 필요한 것은 수신료 인상보다도 정권 편향성에 대한 반성과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KBS의 간판 앵커였던 황상무 앵커는 사표를 내면서 이념으로 사실을 가리거나 왜곡하려 드는 순간 KBS는 설 자리가 없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회사가 한쪽 진영에 서면 나머지 절반의 국민을 적으로 돌리려고 했던 말, 분명 지금 KBS 관계자들도 모를 리는 없을 텐데 말이지요. 안 그래도 이런 수신료 인상 시도에 대해서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관련 인터넷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이미 KBS는 안 본 지 오래됐다. 보지도 않는데 내 세금 뜯어가지 마라. 백개문 전용방송으로 전락한 KBS를 누가 보느냐. 보지도 않는데 차라리 수신료 폐지하라와 같은 날선 반응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KBS가 수신료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법 제65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청회, 여론조사, 의사회 의결 등을 마친 뒤 방통위 심의를 거쳐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래서야 공청회와 여론조사의 문턱을 넘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KBS 관계자들이 이런 자신들의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하려면 신정부 스피커집부터 그만둬야 할 텐데 그럴 수 있을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괘씸한 것은 이런 수신료 인상을 위한 몸부림에 나훈아 씨의 콘서트까지 이용하려 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입니다. 양승동 KBS 사장은 지난 10월 15일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추석특집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까지 언급하며 수신료 인상을 호소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지난 추석 연휴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와 같은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수신료를 올려달라며 거의 읍수에 가까운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KBS 이사진들의 회의록에서도 회의에 참여한 이사 중 한 명이 나훈아 공연 비용이 16억 들었는데
12억 남짓 들어왔다. 그래서 수신료 3억 원 정도 투입했다. 이런 것을 수신료 현실화 논리로 개발하는데 하나의 좋은 사례를 활용하면 또 좋겠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가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대해 설득할 사례로 쓰일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분들 뭔가 잘못 짚어도 단단히 잘못 짚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분들 나훈아 씨가 말한 KBS가 앞으로 거듭날 것이란 말을 뭔가 곡해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나훈아 씨는 단순히 저 말씀만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는 저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적어도 정권에 영합하고 정권 찬양을 위한 방송은 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는 그 중에 함축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언론이 정권을 찬양하는 순간 더 이상 참언론으로서의 자격을 잃고 죽은 언론, 즉 어용언론으로 전락한다는 것은 이미 숱한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어 온 사례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의 세금을 운영된 방송사라면 아무리 권력이 자신들을 억누른다 해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말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KBS가 적어도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로 교과서에도 빤히 나와 있는 그런 언론의 본분에 충실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어찌되었건 이번에 KBS가 7년 만에 야심차게 추진해온 수신료 현실화 로드맵은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KBS는 수신료의 조정안에 연내 이사회 상정을 목표로 공청회 일정 등을 계획해왔으나 연말을 앞두고 모든 일정이 연기된 것입니다. 17일로 예정됐던 공청회는 직전에 취소 및 보류됐고 23일 열리는 임시이사회 안건에도 수신료 조정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마지막이 될 30일 정기이사회에서 수신료 조정안이 상정될 수도 있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해를 넘어갈 공산이 크기 때문에 결국 해당 안건은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일단 KBS는 수신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호소하며 대국민 설득 작업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긴 하지만 KBS에 대해서 차갑게 식은 여론의 시선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지는 회의적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네티즌들의 댓글만 봐도 이미 KBS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조소어린 반응이 압도적인데 이래서야 대국민 설득이 얼마나 먹히겠습니까? 물론 KBS의 적자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민들이 낸 세금과 수신료로 운영된 방송사에 몸담고 있다면 무엇이 언론의 본령이고 자신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KBS 관계자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줬으면 합니다. 저 역시 KBS를 안 본 지 오래되긴 했지만 분명 KBS 같은 방송사가 하나쯤은 필요하다는 생각 역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언론의 본령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 방송사는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나훈아 씨를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 읍수할 때만 이용하지 마시고 나훈아 씨가 말한 대로 어떻게 거듭날 것인지 지금부터 KBS 관계자들이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